1860년대 이전까지 미국 대륙을 횡단하려면 6개월이 걸렸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죠. 미국 대륙 횡단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사막과 산맥을 넘거나 배를 타고 남미 끝을 6개월간 돌아가거나. 화물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동부 공산품이 서부에 도착할 때쯤엔 가격이 10배로 뛰어 있었고 서부의 금과 목재는 동부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대륙은 넓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869년 5월 10일 유타주 프로몬토리 섬이 동부에서 출발한 철길과 서부에서 출발한 철길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못이 박히는 순간 전신으로 전국의 신호가 전해졌습니다. 단 완성했다는 그 메시지가 전해진 날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약 3,000km의 대륙횡단 철도가 완공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카고의 경우 1833년 기준 인구 350명의 늪지대 오지였습니다. 하지만 1848년 철도가 들어오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곡물, 목재, 가축, 철광석 모든 것이 시카고를 거쳐 흘렀습니다. 1860년 11만 명, 1890년 110만 명, 30년 만에 10배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힘 그 자체였습니다. 1870년대 중반, 구스타프 스위프트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육류는 살아있는 동물을 기차에 싣고 운송했습니다. 비효율의 극치였죠. 동물들은 이동 중 체중이 줄었고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스위프트는 생각했습니다. 왜 살아있는 소를 보내는가? 도축한 고기를 차갑게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그는 냉장 화차를 개발했습니다. 얼음과 단열재로 온도를 유지하는 화차. 결과는 육류 가격이 50% 하락했고 유통기간은 10배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뉴욕 식탁에 올랐고 텍사스 목장의 고기가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전역에 공급되었습니다. 철도는 시간을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미국엔 300개가 넘는 지역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뉴욕의 정오와 필라델피아의 정오가 달랐고 같은 5대5 지역인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는 28분 차이가 났습니다. 열차 시간표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충돌 사고가 빈번했고 화물 배송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1883년 11월 18일 미국 철도 회사들은 급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4개의 시간대로 나누기로 합시다. 동부, 중부, 산악, 태평양 표준시. 하루아침에 300개의 시간이 4개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918년 미국 정부에 의해 공식 채택되었고 이후 전 세계 표준시 체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철도는 물류뿐 아니라 시간까지 표준화했습니다. 1891년 러시아 제국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289km.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25년의 공사 끝에 1916년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목재, 석탄, 곡물, 모피가 유럽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유럽의 공산품이 극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철도는 단순히 물자를 나른 게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대륙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는 아픈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05년 경부선.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철길이었습니다. 이 철도를 통해 수많은 조선의 고혈이 일본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그 철길은 달라졌습니다. 1974년 경부선 전철화 시작. 2004년 KTX 개통. 서울과 부산이 2시간 40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KTX 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속철도 기술이 없었습니다. 1994년 프랑스 알스톰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46편성 도입 계획. 12편성은 프랑스에서 완제품 수입, 34편성은 라이선스 생산으로 국내 제작. 하지만 프랑스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핵심 부품 기술은 블랙박스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입한 기술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독자 개발을 착수하여 2008년에 순수 국산 고속열차 KTX 산천이 탄생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305km,
국산화율 87%.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2년 브라질에 수출했고 2015년 미국 철도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기술을 배운 나라가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6년 SRT 개통, 2017년 강릉선 KTX 개통. KTX는 단순한 고속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축 성장의 상징이었고 지역 격차를 좁히는 흐름이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철길은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륙 횡단철도는 단순히 두 지점을 연결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만들었고 산업을 키웠으며 시간을 표준화했고 문명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철도의 황금기는 끝났을지 몰라도 철도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물류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연결하고 시간을 압축하고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철길은 사라져도 흐름은 남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늘 위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공사 카고 전용기의 역사. 24시간 안에 세계 어디든 닿을 수 있게 된 시대. 비행기가 물류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